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노인 인구도 더욱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볼까요? 앞으로 13년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해마다 평균 4.8%씩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라면 불과 6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 사회에 도달할 때까지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8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이 걸렸다고 하죠.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할 거라는 전망의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12년, 미국은 21년, 프랑스는 39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 년일까요? 7년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란 그런 암울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불어 대책도 시급해졌고요. 네, 기간이 짧은 만큼 더 격하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대표적인 게 노인 빈곤율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43.8%입니다. 14%에 불과한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국민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노인층의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네, 고용률 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6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노인 취업자 수로 따지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고용률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노인층의 일자리 경쟁률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요.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층의 양질의 일자리는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노인층의 경우에는 이른바 낀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은퇴 연령을 지나서도 자녀의 대학 학비나 결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한편 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나가는 돈은 많은데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빈곤이 더욱 대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역시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입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겠죠. 물론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일자리가 현재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우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노인 일자리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우울감은 낮았고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1년간의 의료비 지출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에는 약 85만 원을 덜 쓴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미약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가구 빈곤율 역시 3.3%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빈곤으로 인한 노인층의 우울감과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정부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선 것이고요. 일부 이제 해소가 된 측면도 보여집니다. 네, 빈곤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효과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모두의 말씀드린 문제점에서 그러한데요. 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20%의 노인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30만 원을 소득 하위 40% 이하의 노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을 향후에도 꾸준히 확대해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보다 직접적인 노인 빈곤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 고용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으로 일부 기업에선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선책 마련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은 실버 서퍼라는 말을 골라봤는데요. 실버 서퍼란 중장년층을 의미하는 실버와 인터넷 서핑에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서퍼.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기에 능숙한 중장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령화 동시에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게 된 노인 계층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모바일 기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노인층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죠. 네, 실제로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올해 콘텐츠 산업 전망에서 실버 서퍼가 6대 키워드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요. 그만큼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실버 서퍼는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고객층으로 급부상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버 서퍼가 경제력을 갖춘 일부 노인층에 불과하다는 거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일찍 접했고 또 이로 인해 정보의 접근도 보다 쉬워지는 건데요. 반면 빈곤층의 경우에는 여전히 간단한 스마트 기기의 기능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 때문에 노인 지원 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는 노인 빈곤층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지금 이 순간도 빠르게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노인 인구의 사회 또 경제적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